핵심에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화물연대 파업 문제잖아요. 파업이었죠. 오늘 파업 종료 결정을 네, 조합은 내렸죠.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은? 저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보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자들을 몰아붙여 가지고 코너에 완전히 몰아넣고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정치가 네. 과연 노동자들을 앞으로 존중하는 그런 정치가 될까? 너무 황당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제가 무섭다고 네, 네.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노조도 이러면 파업 쉽게 못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본보기를 얘기하면 보여줬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지금. 네. 이런 식의 그 정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이 정치가 좀 빠져 실종된 있고 거죠. 실종돼 있고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네. 정치라는 게 제대로 이제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강경 대응, 강경 대응 강경 그리고 일변도만 보여줬어요. 노조를 완전히 이상한 집단으로 네.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불법 파업이라는 단어로 이 정당한 파업을 완전히 이상한 이미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이게 불법 파업이 아니잖아요. 파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전혀. 네. 정당한 방법으로 파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물연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수고용 노동자라고 뭐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분들이 자기가 운전하기 싫어서 또는 뭐 항의의 차원에서 운전을 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불법 파업으로 몰아붙여 막 물론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있어 한두 건이 예컨대 뭐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그건 비판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네. 어느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근데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일단. 그리고 경제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린 집단이 돼버렸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전 세계 어느 노조 사업장이든 네.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일소를 멈추게 되고 그러면 생산이 중단되게 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거를 노조 때문에 경제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노조는 파업을 못해 근본적으로. 그럼 왜 헌법에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넣어놨어요? 노동조합이 사업주에게서는 항상 의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의뢰 입장에서 갑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의뢰에게 너무 가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단체 협상권이나 단체 결사권을 사용해서 네.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걸 완전히 봉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뭐 대화하거나 협상하거나 없어요. 그 창구가 지금 사라진 거다.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타협 안 하니까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공권력이나 아니면 법이 할 수 있는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코너에 몰아넣고 네. 너희들 계속 있다가는 고사시킬 거야 이런 방식의 노조를 대하는 방식이 과연 약자들을 향한 현 정부의 어떤 태도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파업한 사람들 유로 보조금 깎겠다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라이센스 뭐 그거 몇 달간 또 중지시키겠다고 네, 그랬죠. 네. 그다음에 뭐 혜택 다 없애겠다 그러죠. 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정부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느 정부도 이렇게 나온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도 이게 뭐 사문화돼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것은 이게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 않고 네. 노사가 아니면은 이 노정이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왔었는데 네.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없었다. 실종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압박밖에 없어요. 압박.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모든 동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동원해가지고 압박을 해보세요. 네. 결국은 약자들이 결국은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약자를 위한 보호를 위해서 파업이라든지 법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은 다 무력화돼요. 아.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어느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파업한 사람들한테 다 니들 손해배상 해 네. 라고까지 나오면 집안 다 거덜나요. 아, 그 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이 파업권
이런 것부터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리도 이제 보장이 된 거고 그렇게 당장 거리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안전운임제가 이제 일몰제가 되면 없어지잖아요. 네. 지금 12월이에요. 12월 30일 날 없어지는데 그렇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파업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리고 6월에 이미 1차 파업해서 합상하기로 했잖아요. 협상을 안 했잖아요,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지. 일몰은 돼가고 있지. 정부는 나서지 않고 있지. 그래서 파업을 한 거를 불법 파업이다. 뭐 정치 파업이다까지 얘기하더라고. 네. 귀족 노조래요 또. 귀족 노조입니까? 화물 운송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알려지고 이제 정부의 메시지만 증폭돼서 전달되다 보니까 음. 귀족 노조, 돈 많이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 저임금의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고 파업을 했다. 경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뭐 3조 뭐 몇천억이 손해가 발생한다 뭐 무슨 이런 얘기가 근거도 나오고 없어요, 있는데 근거도. 네. 이게 다 이렇게 보도가 또 많이 되고 여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못 이긴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좀 알려지게 되니까 이 논리만. 아, 근데 당연하죠. 화물연대 노동자들 보면은 예. 돈을 몇백만 원 받는다고 해도 음. 이게 지입이잖아요. 지입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할부금도 들어가고 음. 또 이 노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 최저임금, 최저시급으로 나눠 보면은 음. 얼마 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기름값, 운영비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요, 이분들 밤에 정말 잠도 못 자고요. 그 휴게소 같은데 쪽잠 자고 그러고 다녀요. 12시간 노동하면서. 네. 그리고 귀족 노조입니까?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500, 600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달에.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부금 내고, 네, 네. 그다음에 기름값 쓰고, 그다음에 통행료 내고 다 하고 나면 반 정도 가져간대요. 그게 귀족 노조입니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귀족 노조로 몰고 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니 그렇게 귀족 노조 본인들이 그거 하라고 그러세요. 그 일.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도 그래. 네. 이런 얘기를 하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아니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보도는 안 하고 탐사 보도도 안 하고 그냥 정부에서 한 얘기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그대로 기사를 쓰잖아. 계속. 그리고 언론사들 보세요. 몇 개 언론사 빼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헤드라인이 거의 비슷해 매일. 화물연대 파업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런 식 무슨 편집회의를 같이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편집에 같이 하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 정부의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된 면이 있고 그게 뭐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추님이 12시간 일하는 귀족 처음 들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거죠. 지적을 했고 콩나물님 저희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분인데 대한민국이 슬프다 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제 업무로 복귀를 했지만 예. 정부는 계속 강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국토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안전 이제 3년 연장안 이게 뭐 최소한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이 그렇죠. 얘기했던 거고 민주당도 최소한에 예. 이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좀 지키자 음.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는 통과를 했는데 정부 여당은 뭐 선복귀 네. 후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이 3년 연장안도 파업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다. 왜 그걸 지금 똑같이 대입을 하느냐? 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단 이게 말이죠.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걸? 백기투항해 일단 그렇게 압박을 했고 네. 그래서 결국은 백기투항한 거예요. 음. 근데 그때 그랬더니 이제 한다는 소리가 처음에 약속한 것도 못 지키겠어. 그때는 파업하기 전이잖아. 지금 네. 파업했잖아 일단. 그러니 나는 그런 모르겠어. 얘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일몰제는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운임제마저도.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노조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경론이 있었겠지만 이 안전운임제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그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하게 코너에 몰려서 그거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파업을 풀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지라는 믿음으로. 근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것마저도 안 지키겠다는 거잖아. 네. 이게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아하.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난 진짜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봤어요. 그 노조원들을 향해서 이 을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이렇게 강경 대응하고 뭐 3년 연장도 안 해줄 것처럼 그 효과를 검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안전임대가 안 된다. 그래서 시멘트랑 컨테이너 이 화물 음. 기사들도 안전임대 적용이 안 된다고 치면 사실 이게 퍼센테이지 얼마 안 돼요. 6.2%밖에 안 실제로. 되지만 품목 확대를 요구했단 말이죠. 그렇죠. 품목 확대를 요구한 이유는 음. 해보니까 정말 안전에 도움이 되고 음. 또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음. 다 위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음. 품목 확대 요구를 했는데 품목 확대가 안 되고 나서 화물차가 그대로 운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대형 사고가 만약 이뤄지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안전운임제 이거 그냥 내팽개쳤던 네.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안전운전을 시행했던 원래 목적도 그런 목적이 있어요. 물론 네. 이제 화물 운전자들의 안전한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의 권리, 안전할 권리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들을 예방하는 그렇죠. 방법도 있었어요. 그건 전 국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과로 과속 과적 그렇죠. 안 네. 하게. 그거 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로 과적 안 했어요. 안전운전 도입된 이후에. 시멘트 컨테이너 쪽은 그렇죠. 안 했다고 안 하더라고요. 했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좋아진 거잖아요. 이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서 네. 이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과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이제 보세요. 안전운임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이 가져가고 실제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은 운임비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경쟁이 또 심하게 붙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쟁도 있죠. 경쟁 있죠. 그러면 막 그냥 싼 가격에 집어넣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뛰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과로하죠. 과적하죠. 네. 사고 발생하죠. 그러면 인면 피해 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아니 노조 무슨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노조 때려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면 네. 그게 국민을 위하는 방식이냐고요. 누가 혜택을 얻는 거예요 대체? 그럼 화물 노조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안전운전 없어져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요. 누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누가? 제가 볼 때는요. 그 화주 그러니까 화물을 맡기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두 네. 번째는 중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지. 음. 국민이 이익을 얻어요 이걸로? 무슨 이익을 얻는데요 국민이? 국민은 더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지켜지는 게 가장 큰 혜택을 이익을 당연하죠. 얻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아까 저희가 오전에 김봉신 대표 와가지고 좀 여러 사항을 좀 봤는데 예. 국민의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들의 뭐 주장 이런 것 중에 안전에 대한 또 인력 부족에 대한 그런 요구는 들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응답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노조의 주장 이런 것도 뭐 가려봐야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이건 꼭 지켜줘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 과연 우리 정부는 거기에 좀 따라가고 있느냐 맞춰주고 있느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니까요.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정부는 안전이 뭐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오직 신경 쓰는 건 노조가 이렇게 하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앞으로 왜냐하면 5년 뭐 5년 동안 이제 원래 임기니까요. 네. 4년 몇 개월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노조들이 계속 파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딱 본때를 보여 더 이상 파업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노조의 파업을 존중하는 정부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 노조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저 코너에 몰아놓고 그냥 뭐 모든 걸 다 막아놓고 네. 너희들 백기투항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끝까지 우리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정부 어딨냐고 이 세상에 노조를 향해서. 그러면 다른 노조들이 이거 보고서 쉽게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정부는 그럴 수도 있죠. 아, 거봐 우리 덕분에 그렇지. 파업 안 합니다. 그렇게 좋으시죠 얘기하겠지. 국민들. 근데 그게 좋으시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다는 게 아니라 네. 과적하고 과로하게 되면 그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잠을 못 자고 운전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죠. 시야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잠 못 자고 운전하면 졸기도 하고 그럼요. 운전하다가 아니면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제대로 제동거리가 안 걸리기도 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피해, 사회적 피해는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강경 대응이 지지자들한테 좀 호소가 된다, 먹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한국갤럽 조사도 그렇지만은 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3% 긍정 응답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저는 결과를? 이게 과연 그
여론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일부 여론은 또 더 많이 올랐다는 여론 조사도 있지만 3% 2% 오른 거잖아요. 네. 이런 상승세가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즉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 때문에 됐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더 강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는데 지금 보니까 노조를 때려잡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건 정확히 분석은 안 되지만 왜냐면 뭐 지금 샘플이나 응답률을 본다고 하면 이거 100% 국민의 여론을 다 반영하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당장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아니면 실제 화물을 운송해야 되는데 피해를 입거나 또는 저는 언론의 보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대외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언론이 다들 보도하는 힘들죠. 내용은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기름도 못 넣고 있다. 주유소 문 닫았다. 나는 우리 집 주변에 주유소 문 닫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2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문 닫았대. 그것만 대서 특필을 해요. 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화물연대 입장을 한 번이라도 대변한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 일반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안전운임제나 아니면 이런 그 왜 안전운임제가 발생을 했고 이 이슈가 있었고 이걸 왜 만들었고 그다음에 6월에 1차 파업이 있었는데 2차에 왜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네. 모르는 분들은 그 기사의 제목만 보고 이 이슈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인식에는 그러면 노조 파업은 너무 싫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여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저는. 특히 이제 중도적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그래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 강경책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한테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는 저는 그렇게 큰 뭐 변화라고 보진 변화는 않아요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시고 네. 한번 저 매주 이제 보니까요. 예.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다시 사용을 하고 했죠. 있는데 그 네.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실시간 후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장사하려고. 장사가 아니고요. 광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광고 말씀. 왜냐면 최진봉 교수님 나오실 때는 실시간 후원이 그래도 제일 한두 많죠. 건은 한두 있었는데 건이라뇨. 최소한 한두 건은 있었는데 딴 방송에서 실시간 후원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기는 대체? 들어오는 방송도 있어요. 안진걸 할 때 들어옵니까? 아 그럼요. 안진걸 그래요? 소장. 진걸이 네. 사랑합니다 안진걸. 얼마나 고생 많은데 안진걸 소장. 고생 많지.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시간 후원 홍보 말씀 드리고 예.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지금 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또 다른 멤버십 가입을 하면 그 두 가지가 주 두 가지가 광고인가요? 주 저희가 광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또 귀여운 이모티콘도 받을 수가 이모티콘을 있고 받을 수 여러 가지 있군요. 저희가 혜택을 준비하고 혹시 있으니까요. 뭐 박정호 얼굴이 담은 거 이런 건 아니죠? 제 얼굴이 들어간 이모티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내가 그거 오마이 받고 TV에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저잖아요. 네네. 저를 그럼 마스코트로 쓰든지. 싫어요. 보셨죠? 제 얼굴만 드리겠습니다. 이 제리 같은이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독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신문 보실 때 구독료 내는 것처럼 맞아요. 오마이 TV 좀 매주 또 최진봉 교수 보기 위해서 또 음. 다른 방송 보기 위해서 오마이 TV 보시는 분들이 구독을 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뭐 제가 언론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네. 정말 그 약자의 편에 서고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네. 올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체 우리나라에.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마이뉴스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다른 언론사를 거론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 두 언론사 기존 뭐 레거시 미디어라는 두 언론사 진보 진영에 거기도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뭐 늘 뭐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때때로 이상한 기사도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오마이뉴스만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오마이뉴스를 지켜주셔야 된다. 네. 그래야 오마이뉴스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MBC처럼 네. 꿋꿋하게 정도를 갈 수 있는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는 언론사로 서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